들뜬 벽지의 첫밤. 장노인 69은 반평생을 공장에서 일하다 퇴직한 뒤 외롭게 지내던 삶을 벗어나기 위해 외곽의 작은 단층집을 경매로 구입했다. 낡고 조용했지만 그는 오히려 이 적막함이 좋았다. 이제야 남 눈치 안 보고 편히 숨 쉬겠구만. 이사 온 첫날 밤. 방 안은 오래된 나무 냄새가 가득했고 오래된 벽지는 곳곳이 들떠 있었다. 그중 한 구석만 유독 심하게 부풀어 있었다. 마치 벽 안에서 누군가가 밀어내는 것처럼. 처음엔 습기 때문이겠거니 하고 지나쳤지만 잠들려는 순간 그 부풀어 오른 벽지가 숨 쉰다고 느낄 정도로 미세하게 들썩였다. 그리고 찰칵. 분명 누군가 눈을 소리였다. 노인은 벌떡 일어나 벽을 바라봤지만 벽지는 겨우 흔들리다 멈춰 있었다. 내 환청이겠지. 하지만 그날 밤 노인은 누군가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을 끝내 떨치지 못한 채 겨우 잠들었다. 붉은 자국. 다음 날 노인은 들뜬 벽지를 손톱으로 눌러보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다. 벽지를 따라 붉은 액체가 실처럼 흘러내리고 있었다. 멀리선 그냥 녹슨 자국처럼 보였지만 가까이 보면 점성이 있고 진했다. 피 냄새 같은 쇠향. 걸레로 닦아내도 1시간 뒤면 다시 배어 나왔다. 그날 오후 노인은 소파에 앉아 벽을 바라보다 순간 얼어붙었다. 벽 틈 사이에서 아주 작게 눈동자가 움직였다. 천천히 사람처럼. 노인은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여기 누가 있는 거야? 밤이 되면 벽지 속에서 툭툭 뭔가 바닥을 두드리는 듯한 소리가 났다. 벽 안쪽이 비어있는 공간처럼. 그리고 울먹이는 소리까지. 흙 돌려줘. 노인은 그 자리에서 몸이 굳었다. 뭘 돌려달라는 거지? 벽 속의. 그날 밤 피 냄새는 더 진해졌다. 노인이 손전등을 들고 벽을 비추면 벽지는 물결처럼 미세하게 파도를 쳤다. 그리고 벽 너머에서 여기 있어요. 라는 들렸다. 목소리는 분명 여성이었다. 낮은 숨소리와 울음 사이를 오가는 슬픈 목소리. 노인이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자 벽지 틈 사이 둥글게 보이던 하얀 무언가가 삐죽 튀어나왔다. 눈이었다. 다만 눈알이 없었다. 도려낸 흔적만 남은 텅 빈 눈구멍. 빈 눈구멍 사이로 피가 흘러 벽지를 적셨다. 노인은 주저앉으며 외쳤다. 누구야? 왜 내 집에서 이러는 거야? 그러나 벽 속 목소리는 계속 중얼거렸다. 돌려줘 내 눈. 사라진 여인. 다음 날 노인은 근처의 작은 슈퍼에서 이 집에 대해 물었다. 주인 할머니는 표정이 굳더니 노인을 한참 쳐다봤다. 아니 거길 들어가셨다고요? 그 집을? 노인이 이유를 묻자 할머니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10년 전 그 집에서 혼자 살던 서미정이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참 착하고 조용한 사람이었는데 할머니는 말을 잇는 순간 잠시 떨었다. 실종됐어요. 마을 사람들은 다들 알고 있었죠. 그 여인이 오래전부터 누가 자신을 벽 속에서 지켜본다고 했다는 걸. 노인은 등골이 오싹해졌다. 경찰은요? 집은 뒤져봤지만 아무것도 안 나왔대요. 하지만 다들 말해요. 그 여인이 아직도 그 집 어딘가에 있을 거라고. 노인은 슈퍼를 나서는 순간 여인의 마지막 말을 들었다. 벽을 조심해요. 그 벽 사람이 만든 벽이 아니에요. 벽을 뜯다. 집에 돌아온 노인은 결심했다. 이걸 뜯어봐야겠다. 커터칼을 들고 벽지를 천천히 찢어내기 시작했다. 그러자 벽 틈에서 질척한 피가 흘러내렸다. 그리고 갑자기
피 묻은 손가락 하나가 벽 틈에서 튀어나왔다. 마치 오랫동안 갇혀있던 손처럼 마르고 창백했다. 내 눈 찾아줘. 벽 안쪽에서 여인의 입술이 떨어져 나가며 울렸다. 노인이 비명을 지르려던 순간 벽 전체가 파도처럼 요동쳤다. 그리고 그 틈 사이로 입이 찢어진 얼굴이 드러났다. 눈은 없었지만 눈이 있어야 할 자리에서 피눈물이 흐르며 노인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진실. 노인은 마을 주민을 다시 찾아가 진실을 물었다. 이번엔 오래 사는 노인 한 명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 여인 스토커가 있었어요. 같은 마을 남자였지. 미친 놈이었어. 그 남자는 여인을 납치해 집 벽과 벽 사이의 좁은 공간에 가두고 도망치지 못하게 눈을 훼손한 뒤 벽을 다시 막아버렸다고 한다. 우린 들었어요. 그 여인이 벽 두드리는 소리, 울부짖는 소리를. 근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지. 노인은 충격에 손이 떨렸다. 그럼 그 여인의 시신은 못 찾았어요. 벽을 철거하면 그 집이, 그 땅이 팔릴 수가 없었으니까. 마을 전체가 죄를 은폐하기 위해 그 여인의 절규를 묻어버린 것이었다. 마지막 부탁. 집에 돌아온 노인은 문을 여는 순간 멈춰섰다. 집안은 진한 피 냄새로 가득했고 벽지 전체가 붉게 젖어 있었다. 그리고 벽지 속 얼굴이 직접 말을 걸었다. 도와줘요. 돌려줘. 내 눈. 노인은 갑자기 떠오른 듯 말했다. 내가 마지막으로 갖고 있던 유품 혹시 손거울? 벽은 크게 흔들리며 피눈물을 흘렸다. 노인은 서랍 속에서 발견한 녹슨 작은 손거울을 벽 앞에 들었다. 그러자 벽지 속 얼굴은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다. 슬픈 그리고 고통스러운 미소. 순간 집 전체가 울리며 진동이 퍼졌다. 벽지는 거대한 입처럼 찢어지고 그 안에서 여인의 형체가 피를 흘리며 서서히 드러났다. 하지만 곧바로 사라지며 속삭였다. 고마워요.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에요. 벽의 새로운 얼굴. 다음 날 새벽. 집은 기묘하게 조용했다. 피 자국도 벽지의 흔적도 모두 사라졌다. 노인은 겨우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집을 나서려던 순간 발밑 바닥에 붉은 물방울 하나가 떨어졌다.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벽을 바라봤다. 벽은 아무렇지 않아 보였다. 하지만 자세히 보자. 새로운 얼굴이 벽지 아래서 천천히 떠오르고 있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 내 눈. 아직 못 찾았어. 노인은 두 손을 떨며 뒷문으로 달려나갔다. 집은 뒤에서 쿵쿵 벽을 두드리는 소리를 내며 마치 살아있는 생명처럼 울부짖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중국 조심하세요. 좋아요, 구독, 알림 주세요.